뉴욕 맨하탄 월스트리트.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 바로 떠오를 만큼 이곳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성벽을 뜻하는 월이란 뜻처럼 전 세계의 금융, 경제를 움켜잡은 왕의 요새로 지금까지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곳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뉴욕 월가의 한 기차역. 모두가 각자의 길로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 틈에서 그의 모습은 너무도 고요해 보였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과는 달리 그의 손가락은 용도를 알 수 없는 작은 자판기를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베스트셀러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의 저자이며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이겨낸 이 남자. 한국인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공인재무분석사 신승규 씨를 만나봅니다. 신승규 씨의 하루는 새벽 일찍 시작합니다. 다른 회사보다 일찍 업무를 시작하는 월가의 특성상 일찍 출근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의 평균 기상 시간은 새벽 3시. 그날의 주식 시세와 국제 정세 뉴스를 꼼꼼하게 챙기고 매일 아침에 있는 회의 내용도 미리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런 거를 시각장애인과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이게 그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이분들이 자기네들은 다 이렇게 그 읽으면서 자료를 눈으로 읽고 훑고 그래프를 보고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냐. 자료를 컴퓨터에다가 이제 그 스캔을 해서 스크린 리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듣고 또 점자로도 읽고 그렇게 일을 하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합작해서 반응을 한다고. 한국 문 대통령이 그 베이징에 갔나 봐요. 가서 그 좀 안 좋은 그런 관계를 이렇게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3배에 가까운 속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랜 기간 특별히 청각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눈으로 보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승규 씨가 터득한 방식입니다. 어떤 내용을 보이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회사에서 이거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가 말해야 되는 스크립트를 쓰거든요. 그걸 지금 다시 보고 있어요. 혹시 회사에 그렇게 그 선생님처럼 시각장애인이 또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저희 분야에 네. 세계에 5명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나온다. 기차 안에서 나온다. 부인인 그레이스 씨는 매일 새벽과 저녁 기차역까지 남편의 출퇴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일찍 와. 일찍은 뭐다? 일찍 와. 오늘 저기 펑션이 있어. 진짜? 당신 늦게 오는 거 싫어. 늦게 와봤자 뭐 8시 전에 오는데. 오케이. Bye. Bye. Have a good day. Bye. Love you too. Alright, let's go. Is the ticket window open? The ticket window, no, she's not here yet. It's 5:51. She opens at 6. Okay.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는 바람에 아직 매표소가 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직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I'm gonna take some time off. Just the weekends, that's all. Just the weekends. I Yeah. don't take a vacation. 매일 만나는 기차역 직원인 제프 씨와 친근하게 안부를 묻는 신승규 씨. 갑시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quiet time 하고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런 걸 하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마음의 준비 운동이라고 해요. 일도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데라서 매일 잘할 수 있을까? 잘해야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그 뉴욕으로 가죠.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100일이 되기도 전에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7살 때 망막박리가 와서 그 복합적인 이유로 수술도 많이 해봤지만 결국은 만 9살 때 시력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빛도 볼 수 없는, 빛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시각장, 한국에서는 1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 게 9살 때 그렇게 됐고요. 그때부터는 뭐 시각은 전혀 없고. 신승규 씨가 지금 19년째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미국 최대의 투자 금융회사인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 6천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자산 규모는 4조 3천억 달러. 미국 상위 10% 안에 드는 글로벌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의 직책은 바이스 프레지던트, 한국으로 치면 이사급에 해당합니다. 재무 분석사는 주식, 채권 등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모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것은 사야 되겠다, 이것은 사면 안 되겠다, 아니면 갖고 있는 것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그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분석 분야의 탁월함은 사람들에게 그가 시각장애가 있다는 것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저랑 진짜 가깝게 일을 하는 분들은 장애가 있는 거를 그냥 생각도 안 하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SK and I have worked together for 14 years now. I think he's very professional, very well spoken, a very good writer, excellent in mathematics and analyzing. God has gifted him with amazing talents. 어떤 사람들은 쌍둥이냐 그러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친하고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는 훌륭한 동료들은 승규 씨의 든든한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족적인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이 사람들도 진심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걱정해주기도 하고. 신승규 씨는 2001년 9월 11일 불과 몇 블럭 떨어진 뉴욕 센터의 테러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타워가 무너질 때 평생 잊지 못할 것들, 사람들이 질렀던 비명, 그리고 냄새,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9.11 사태 있을 때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 애정이 별다르죠. 피아노는 승규 씨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시각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대부분의 직업은 안마사와 침술. 승규 씨의 부모들은 아들이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서울명학교라는 특수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그거밖에 초이스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특수학교를 꼭 가야 됐어요. 시각장애가 있으면. 일반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초이스가 없었고 안마 가르치고 침술 가르치는 그런 그 고등학교 코스였었는데 좀 더 나은 장래의 직업을 위해 선택한 피아노.
피아노를 친다는 것 때문에 그 외국 선교사님 눈에 띄어서 그 미국에 14살 되기 조금 전에 그 미국에 이제 그 펀드레이싱 투어를 왔어요. 배움의 기회를 찾아 미국 유학을 결심한 승규 씨. 맹인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선교사의 소교로 미국인 오마졸 씨 가정에 가족처럼 머물면서 그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느껴졌고 4년 동안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그 집에 살았고 진짜 부모님처럼 대했고 그분들 저를 자식처럼 대해주시고 지금도 그래요. 그는 고등학교 시절 지역신문에 소개가 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학생회 회장도 했었고 그 뮤지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학력 애카데믹 컴피티션 같은 것도 나가고 그런 걸 했었는데 아이빌리그나 그런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파일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는 하버드와 MIT에서 심리학과 조직학을 전공했습니다. 하버드도 그때 6,400명 학생? 시각장애인이 3명인가 갈 거가 없었어요. 그 대학 생활은 어려웠어요. 부인인 그레이스 씨는 미랄 선교센터에서 장애우 자원봉사를 하던 중 지금의 남편 신승규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21년째가 됐는데 저는 거의 되어 있는 사람, 완성된 사람을 만난 거거든요. 이렇게 진짜 이 사람이 장애인인가 하는 정도를 잘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가끔가다 저도 잊어버려서 여보 뭐 저기 빨간색 갖고 와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그래서 반찬 가르쳐줄게. 젓가락. 반찬이 너무 많네. 김치, 밑반찬, 오징어, 돼지고기. 데이빗과 예진이는 가정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주인공들입니다. 클린 앞에. 너무 지저분하다 여기. 예진이는 한국의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승규 씨의 가족이 된 지는 3년이 되었는데요. 법적으로 입양을 하지는 않았지만 학업의 물질적 후원은 물론 가정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큰딸로서 큰 누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씨는 가끔 이런 장난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남편 책에도 있지만 그 일상을 적어놨잖아요. 남편이 아침에 눈을 떠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그다음에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거기 나가보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가족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저녁 노을을 지는 걸 같이 보고 싶던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책을 읽으면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하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순간순간을 굉장히 둘이 같이 즐기는 것 같아요. 매한탄 출퇴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23년. 수십 년을 왕복하는 길이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선 조그마한 변화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근 기차의 출발 지연으로 트랙과 열차가 변경되는 바람에 낯선 길을 찾아야 하는 신승규 씨. 신경이 가장 민감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I'm okay. Track 4. Where in the world am I? This? Not that one. Not that one either. Next one. All right. Excuse me, what train is this?
anybody here? Hello? Thank you. 겨우 자리를 잡은 승규 Is 씨. it open there? 가끔씩 벌어지는 해프닝이지만 그럴 때마다 진땀이 납니다. Okay. 신승규 씨가 출석하는 뉴저지의 교회. 결론이긴 한데 이렇게 답을 하고 싶기는 한데 왜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위치한 카페 야나. 그 이름에는 특별한 뜻이 있는데요. 야나 미니스트리는 그 YNA가 You are not alone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야나, 그 You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소외된 아이들에게, 가난한 아이들에게, 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나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저희가 같이 시작된 단체인데요. 승규 씨는 야나의 운영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진이도 야나를 통해서 유학을 와서 승규 씨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유학의 그런 그 목적도 있지만 이 보육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일반 가정에서 호스팅을 하면서 그 가정에서 그 성장하는 그런 그 기회를 주는 거죠. 오늘은 야나의 미팅이 있는 날. 한국의 보육원에서 새로 올 아이와 양육을 맡은 세 가정의 부모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이미 3명의 친자녀들이 있지만 새로운 아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뭐라 그럴까요?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아이가 오면은 저희가 정말 사랑하기에 너무나 부족함 없고 사랑하기에 바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게 이제 저희의 계획이고 저희 목표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보육원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제가 옛날에 그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겪었던 그런 사회적 어떤 그런 편견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저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법적인 그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자식처럼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그런 그 스토리를 계속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하고 싶어서 제가 꿈은 그거였어요. This is Wall Street. 미국이란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예요. 외국에서 와서 한 사람이 노력, 그 다음에 기회,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그 사회에 진출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그 기회가 공평하게 있는 나라가 드문 것 같아요. 그 불공평함을 줄여가면서 더 좀 공평한 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에겐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소중한 줄 몰랐던 삶의 소소한 작은 행복들일 것입니다.